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의 일정들은 아주 산적했지만 주가 변동성은 참 미미했습니다. 시장 흐름부터 쫙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지난주 미국 증시가 지속되는 숨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 대비해서 그때가 아마 진바닥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S&P 500 같은 경우에 18.4%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7%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지가 지금 요의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얕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3일 날 FOMC 금리 결정이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원래 6월 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앞당겨져서, 왜냐하면 재정적 격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빅스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그 엄청난 어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결정만 일어나고 나면은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S&P 글로벌의 종합 PMI를 제외하면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또 주택 지표 모두 부진했거든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는 시장인데 본부장님께서는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어느 정도 좀 걱정하고 계세요? 네, 시장에서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SVB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고 있으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과거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짙은 빨간색입니다. 마이너스 1.58%, 지금 1.6% 정도 수준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뉴욕 페드에서 들여다보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볼 때는 이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에 있어서 숫자가 지금 거의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두려움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죠. 아무래도 이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계속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숫자도 3%대로 떨어졌고 캐나다도 1%,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보시는 것은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65%인데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하는 지표는 약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걱정은 하되 그렇게까지 높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보냐면 우리가 지금 장날금리 차만 보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라든지 산업 생산 부분이라든지 개인 소득이라든지 제조업 및 무역 수지를 보고 있고, 또 GDP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 예측 지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 연준이 이걸 자주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좀 시장을 대응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자금 흐름 상황을 보면은 또 안정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미국은 사실 재정이 엄청난 국가잖아요. 이 네. 재정 적자 폭에 따른
부채 한도 승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SVB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예금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MMF, 그러니까 단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금이 유출되는 부분이 이제 일단락됐고요. MMF로서의 자금 흘러 들어가는 모습 보시면은 지금 얕은 하늘색 선을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전환했죠. 여기에 이제 4주 평균을 보더라도 크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승률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단기 자금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많이 걱정해 왔던 부분이 예금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거의 50년 가까이의 흐름을 보면은 마이너스 5.39%로서 역대 최악의 어떤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 변동성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금이 예금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가져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매출 지금 전체적으로 대출 증가율 중에서 숫자가 전체 숫자는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민간 쪽을 보시면은 과거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을 때 크게 마이너스로 갔던 그런 숫자들이 아직까지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기업 대출 증가율이 10%가 나오고 있고 가계 대출 증가율이 9%가 나오고 있고 신용카드는 거의 한 14%,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이 부채 한도 승인 자체가 6월 달에서 5월 달로 빨라질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은행권이 어느 정도의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은행이 어느 정도 채권을 사줄 수가 있고 부채 한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2006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는 그 구간에 보시면은 정말로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빠졌었어요. 거의 8% 수준부터 6%대까지 빠졌었고요. 급격하게 부실은행이라고 하죠. 자기 자본 비율이 미약한 그런 은행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밑에 와 있죠.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지금 티어 1 자기 자본 비율의 숫자를 보시면 12% 이상의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13.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은행권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시점은 아니지만 경기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이미 경기 둔화의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여기에다 또 시장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금리 인상도 이제 좀 일단락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강세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와 실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야지 상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은 상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좋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0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실적을 예상보다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가 오는 5월 3일에 0.25%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89%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아마도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가 하향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아마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준의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지만은 이번이 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 신흥국, 선진국 상대적 매력도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작년만치 서학개미들의 열풍이 뜨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선진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 미국 증시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미국의 지금 상승 여력을 한번 보고 있으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위주의 투자 중에서는 미국의 나스닥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고요. 그렇지만 신흥국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간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고 또한 달러 지수도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선진국의 상승 여력인데 지금 S&P 500을 보시면은 2023년 말까지는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4%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매력도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숨고르기 현상이 좀 나타나다가 아마도 연말에 가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P 500 기업 중에서 지금 18%가 기업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상하던 대로 이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에 맞추어서 실적이 68%의 기업들이 예상 상회하고 그 규모는 5.8% 정도고요. 또 매출도 63%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그 규모는 1.8%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잘 골라내면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과 업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